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삼성 SDI라는 종목인데요. 우리 한번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익을 내는 거죠. 수익을 내는 거.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쵸? 우리가 추세를 볼 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눌림목, 조정이죠.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높은 산을 이렇게 등반을 한다, 고지가 여기야. 높은 산을 이렇게 등반을 한다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죠. 그럼 보통 이렇게 우리들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나요?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쉬어가요.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고 이런 구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가. 그럼 우리가 뭐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자체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다? 조정을 천천히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그 우리가 이런 눌림목 구간이 오면 어때요?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할까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맞잖아.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고, 홀딩을 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들만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고점을 그시고 절반, 고점과 절반의 절반을 그세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면 보통 이 구간에서 여러분 급반등이 잘 나와.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어. 자,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추세를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 될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잘 지지하나 봐. 지지했네. 홀딩. 자, 잘 지지했네. 홀딩. 이탈했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칼같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주가의 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우리 한번 추세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만 3번을 이탈한다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그럼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좀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건 뭐죠?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은 뭐예요? 큰 상승을 만들었죠. 그쵸?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기준이 되는 봉이 됐으면 좋겠어. 한 번 더 올라가는 이 봉이잖아. 그럼 여기에 절반을 좀 우리가 중요시하게 보자는 거지. 여기 절반 정도를 중요시하게 보고 뭐다?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죠. 크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이야. 그럼 58만 원 정도가 중요한 자리고 뭐 대략 박스권이라면 뭐 여기 정도가 79만 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겠죠. 그럼 58만 원과 79만 원을 주봉이고요. 58만 원과 79만 원. 자, 58만 원과 79만 원 이렇게 긋습니다. 자, 이게 긋고요. 이렇게 그어놓으면 될 것 같죠. 대략적인 박스권 상단이니까 막 정확하게 그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동평균선을, 바치오른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우리가 주봉에서 60일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주봉에서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자, 우리가 한 달이 영업일수 대략 며칠이죠? 한 달이 대략 영업일수로 20일. 그쵸? 3개월은 며칠이에요? 60일 정도 되죠. 그럼 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해요? 3개월마다 발표하죠. 그럼 답은 나왔죠? 주봉 60일 선은 분기 실적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주봉 60일 선을 돌파할 때 차트가 미리 먼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량주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니까 테마주,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봉상 61선을 돌파할 때 강한 시세가 나오는 건 맞으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8만원과 79만원은 일봉이 긋습니다. 58만원과 79만원. 79만원 이렇게 긋죠. 이렇게 커요. 이렇게 우리가 일봉에서 좀 하나만 더 공부하고 갈게요. 제가 이평선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는데 일봉에서도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일 이평선.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다? 그만큼 중요한 선인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21선이 상승 추세일 땐 빨간 점선, 하락 추세일 땐 이렇게 파란 점선으로 표시받는데 제가 이렇게 21선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후행성인데 후행성 지표 아니냐. 이걸 왜 믿고 거래를 하냐. 그래요. 근데 저는 후행성 지표일 때도 있지만 저는 이평선의 방향성은 믿었으면 좋겠어. 믿자. 이 주의에.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평선이 상방을 향한다면 가는 거야. 얘가 우측을 가는 거야. 하락을 간다 그러면 하락을 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매매해? 손절을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구간? 그쵸? 암만 주가가 하락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데서 암만 매수해봤자 어때? 수익이 전혀 안 나요.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방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습관만 기르셔도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실 거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 굉장히 크죠? 그럼 우리가 하나를 더 글 수 있죠. 이제는 여기를 저점을 긋고 우리가 이걸 하나 보자고. 조금씩 얘가 보면 기본적인 추세가 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여기 돌파를 못해요. 여기 돌파를 못했어. 이제 하락이 나왔어. 다시 돌파를 하는데 여기를 못 돌파하죠. 그럼 뭐다 이거는? 내려왔어. 또 돌파를 못하고 내려와. 이거 뭐야? 고점을 낮춰가는 흐름이야 지금. 그쵸? 고점을 낮추어 가는 흐름. 이거 뭐야? 하락 추세란 말이야. 크게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최근에 시세 상승이 일어났지만 자 봅시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뭐 기준이 되는 범위 될 수가 있어. 그럼 여기를 이탈을 한다. 그렇죠? 그럼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종목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갈지 이제 장기적으로 갈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확률이 좀 크죠. 차트상의 흐름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락의 흐름이 좀 크다는 걸 아시고요. 저는 여기를 최종 뭐 단기적으로 간다면 손절선으로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도 얘는 봐야 되잖아. 우선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한번 봅니다. 개인들이 보유 수령하는 게 있겠고 그렇죠? 올려볼게요. 차트에 개인들은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기관들도 전혀 수급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죠? 올려봐. 또 누가 있어?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었나 보죠? 외국인 주였나? 외국인? 그쵸? 외국인만 꾸준한 수급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올려놔서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한번 요 박스권의 구간대만 수급을 좀 볼까? 이렇게 보면 수급 자체가 기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죠. 외국인들도 그냥 막 올려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냥 어느 정도 사놓고 그냥 다 특별한 수급의 흐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가 뭐 내려오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내려오면서 개인 이렇게 사는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락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그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신용장골도 좀 봐야 돼요. 신용장골도 좀 볼게요. 신용장고를 좀 떨고 있죠, 얘네들이 보면 진짜
신용잔고 이렇게 올려보면, 그쵸? 신용잔고율이 떨어지고 있어.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만 흐름 봐요. 최근에만 흐름을 보고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도 빠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이제 꼬여 있어. 수급이 꼬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이 좀 한 번은 꼬였던 수급의 흐름이 좀 풀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뭐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여기 정도는 한번 손절선으로 보시던지 아니면 여기를 손절선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삼성 SDI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